반갑습니다. 얼굴 읽어주는 남자 관우쌤입니다. 오늘은 이코노미 조선에 유재석 씨에 대한 칼럼이 올라와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인상 유재석 씨의 이제 칼럼은 우리 원광디지털대학교의 주선희 박사님 이제 퇴임하시고 명예교수로 계십니다. 우리나라 첫 인상학 박사 1호이신 주선희 박사님께서 쓰신 칼럼입니다. 제 스승이시기도 하고요. 저도 이제 유재석 씨에 대한 인상은 학생들과 공부할 때 많이 나누는 얘기지만 언젠가 이제 유튜브에서 제대로 한번 읽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잘 읽어주셔서 제가 거기 리뷰하는 식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글로 다 담지 못한 어떤 내용들을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이제 머릿결 여기 설명을 해놨죠. 풍성한 머릿결이 건강한 체력을 나타낸다. 귀는 가운데 연골이 튀어나와서 튀는 기질이 있다. 여기 만져보시면 귀에 이렇게 연골이 이렇게 튀어나왔죠. 밖으로 튀는 기질. 예. 그렇게 말은 잘 안 듣습니다. 큰 쌍꺼풀, 큰 눈동자, 능한 감정 표현. 눈이 크고 쌍꺼풀이 있는 사람은 남자라도 표현을 잘합니다. 말하는 걸 좋아하고 거기다가 눈까지 약간 출한이다. 예, 언어 능력이 뛰어나죠. 그래서 말로 먹고 사는 그런 직업이 아닌가. 볼록한 눈 밑 와잠, 애교살이라고 하죠. 이 부분은 자녀궁이라고 했기 때문에 건강 스태미나도 보는 곳이고 자녀의 운도 보는 곳입니다. 통통하면 자녀들이 잘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내려온 코끝이 이렇게 살짝 내려오면서 콧구멍이 안 보이죠. 늘 이렇게 잘 웃으시니까요. 예술적인 코끝이 살짝 내려온 사람은 예술적 감각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인상학적 해석입니다. 우리 주선희 박사님 미인이시죠. 예, 이분이 우리나라 첫 인상학 박사 1호. 예, 인상학 논문은 처음이라는 얘기죠. 인상학으로 박사를 학위를 받으신 분은 처음이다 해서 첫 인상학 박사 1호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먼저 윤호님이라고 그랬어요. 윤호님 개그맨이자 국민 MC 유재석의 별칭이다. 느님은 하나님에서 파생된 단어로 특정 분야에서 압도적으로 뛰어난 재능을 가졌거나 탁월한 성과를 이룬 사람을 일컫는 인터넷 용어다. 대중적 인물 중 연느님 김연아 씨죠. 외에는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 유재석 씨다. 유일하다. 유재석 씨가 윤우님이라고 하죠. 거기 그 무한도전의 멤버들도 그렇죠. 1991년 만 19세에 KBS 공채 개그맨 7기로 데뷔한 그는 2005년부터 2023년까지 각 방송사의 백상예술 대상에서 총 57회 와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57회 수상했으며 대상만 19번. 대단한 사람이네요. 대상만 19회 수상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가졌다. 그는 50대 초반이 나이에도 유키즈 온 더 블럭 등 대세 예능 프로그램에서 대체 불가 국민 MC로 롱런하고 있다. 인상학자에게는 30년 넘게 인기와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 윤우님이 흥미로운 관찰 대상이 아닐 수 없다. 맞죠? 정말 관심이 많이 가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30년 넘게 뭐 루머도 없고 뭐 별탈 없이 스캔들도 없고 정말 관리 철저하게 하시는 분이죠. 몇 군데 매체에서 그의 인상을 짧게 읽어본 적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읽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재석은 머리숱이 풍성하고 머릿결이 좋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다는 의미다. 아까 그 위에 사진에 설명이 되어 있죠. 헤어스타일은 대부분 이마를 가렸다. 이마를 드러내고 머리를 올리면 이런 게 어느 정도 이제 내가 낸데 하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이마를 다 드러낸 거는. 한데 이제 이 이마를 가린 것도 이마를 살짝 보이게 했어요. 그래서 겸손해 보이죠. 내가 뭐 대단해 보이는 어떤 외모가 아니라 거만하고 교만하지 않고 이 머리를 살짝 내렸다는 것은 여러분들 국민들을 모신다는 의미죠. 예, 겸손한 이미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 어떤 사람이라도 머리를 이렇게 주위변에 보십시오. 머리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막 스프레이를 뿌려갖고 힘을 줘서 머리를 세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자기가 최고예요. 내가 낸데 하는 어떤 그런 의미인데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면 힘을 주고 넘기셔야 돼요. 예, 어느 위치까지 갔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마를 가리고 있어서 조금 권위적으로 보이지 않고 좀 친근감 있게 내리면 동안이잖아요. 그래서 친근감 있게 이미지를 관리하고 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생각하는 부분인 이마를 가리면 젊어 보인다. 그의 재치와 순발력을 보면 이마가 둥글게 잘 생겼으리라고 상상하게 되지만 그런데 이마가 노출된 사진을 찾아보니 이마 가운데 부분이 패여 있다. 이마 가운데 부분이 패여 있다. 눈썹 위가 되겠습니다. 눈썹뼈가 튀어나왔기 때문에라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패여 있다. 눈썹 근육이 높이 솟아 상대적으로 이마가 들어가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눈썹 근육, 눈썹의 근육이 들었다 놨다 하니까 근육이 발달한 거예요. 되게 적극적이라는 거죠. 이렇게 합시다 하고 눈썹을 드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이렇게 호심을 드러내고 사람들 보면 눈으로 인사하고 눈썹을 버쩍버쩍 들어서 표정을 만들고 보여주고 서비스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눈썹 근육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이지 않고 관심이 없고 그죠? 열정이 없는 사람들은 눈썹을 들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항상 눈썹을 들어서 적극성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눈썹 근육이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솟아서 이쪽이 들어가 보인다라는 거죠. 눈썹 근육이 튀어나오는 것은 얼마나 노력하고 살았느냐에 따른 눈썹 근육은 발달한다. 쉼 없이 달려온 사람이다. 그렇죠. 어느 인터뷰에서 했던 그의 얘기가 어렴풋이 생각난다. 집에 들어가면 남편, 아빠의 역할을 해야 하므로 집 가까이 골목 귀퉁이에 서서 대사 연습을 하고는 집에 들어간다. 대단하죠. 아빠와 남편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에 가서도 참 가정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서 대사 연습을 하고 간다라는 얘기죠. 대단하시네요. 뭐 유재석이라서 막 칭찬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런 그 내용들이 참 사람을 놀라게 합니다. 그냥 저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아니구나. 저런 노력을 하고 사는구나.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멈춤이 없다. 체력이 되는 한 멈춤이 없다겠죠. 19세에 데뷔했지만 10여 년을 눈에 띄지 않게 개그맨으로 살았다. 이마가 둥글지 않아 20대는 고생을 했다. 이마가 약간 동그스름한 이마, 흠이 없고 굴곡이 없어야 되는데 이마가 잘생기지는 않았다는 거죠. 무명 시절에 개그맨 할 생활도 접을까 하고 생각했고 많이 힘들죠. 10년을 무명으로 생활하니까 옛날에 뭐 유머 1번지 이런 데서 메뚜기 하고 뭐 졸병 그런 것도 많이 하고 했지만 참 힘들었죠. 그때는 내일은 뭐 하지 하고 이런 것이 제일 고민이, 내일은 뭘 할까가 제일 고민이었다는, 고통의 시간이었다는 그런 말이네요. 그런데 눈썹 운기에 해당하는 나이인 30대에 들어 인생 역전 드라마를 쓴다. 눈썹이 31, 32,
33, 34가 들어있는 그 운기가 눈썹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썹이 잘 생겨서 눈썹이 이제 30 넘어가면서 인생 역사 드라마를 쓰는 기회가 온다는 거죠. 좋은 운기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엑스맨 해피투게더에 이어 MBC 간판 프로그램인 무한도전이 대박이었죠. 무한도전 MC까지 전성기를 구가하는 운기가 밀려 들어왔다. 이때부터 운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운이 들었다 하더라도 관리를 잘하고 자기가 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30대 초반에 해당하는 눈썹 앞부분이 잘생겼다. 앞부분이 31, 32죠. 대인관계가 좋고 성품도 매끄럽다. 반면 눈썹 뒷부분이 퍼지고 내려갔다. 아이러니하게도 유재석이 롱런한 이유가 바로 이 뒷부분이 내려간 눈썹에 있다. 눈썹이 이렇게 뒷부분이 이렇게 처졌어요. 그래서 눈썹 근육은 올라갔는데 눈썹산이 이렇게 쫙 올라가서 뭐 앵그리버드처럼 올라가서 내 주장이 강해 보이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눈썹 전체를 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주장을 펼친 게 아니라 눈썹을 들어서 근육은 발달을 했지만 눈썹 끝은 내려갔다는 거예요. 눈썹 끝은 내려갔다. 가진 끼를 다 표출하더라도 자신을 내세우기보다 상대나 연출자, 방송의 성격에 맞춰 함께하는 이들을 빛나게 하는 특유의 능력이 여기에 있다. 유재석 씨가 보면은 진행을 굉장히 잘하는 게 사람들이 웃길 수 있게 말을 할 수 있게 잘 깔아주고 토스를 또 잘해주잖아요. 그리고 조금 부족한 건 또 자기가 채우고 센스 있죠. 그런 걸 되게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잘했던 사람이 제 개인적으로는 옛날에 주병진 씨였었어요. 정말 주병진 씨도 잘했었거든요. 진짜 센스 있는 분이 주병진 씨였는데 너무 좋아하는 분이었는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성품과 태도는 본인도 살고 파트너도 살고 방송도 산다. 그렇죠. 방송을 할 줄 아는 분이셨죠. 네, 유재석 씨가 지금도 너무 잘하시고 눈은 제법 크다. 쌍꺼풀도 크고 눈동자도 크다. 감정 표현이 능해 예능인으로 적합하며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은 박학다식형이다. 눈동자가 약간 튀어나와 출안으로 한 번 본 것은 잘 기억한다. 하지만 이 눈이 늘 웃고 있어 옆으로 가늘고 길어 보일 때가 많다. 상학적으로 더 좋은 눈이 된다. 그러니까 눈이 크고 쌍꺼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초승달이잖아요. 사람을 보면 이렇게 눈이 항상 웃으니까 제가 이제 입만 웃으면 안 됩니다. 입만 웃으면 안 되고 눈이 웃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로 웃는 거, 마음이 웃는 겁니다. 마음이 웃지 않으면 눈이 따라 웃지 않아요. 입만 웃어요. 아, 내가 웃어줬다. 왜 예민한 사람들이 뭐 안내하는 데스크나 안내 데스크나 그런 뭐 어디 가면은 이제 서비스 이래 있는 사람들이 보면 입만 웃어줘요. 아, 나는 그냥 웃어주는 것이다. 예민하니까요. 근데 진짜 웃는 사람은 눈까지 웃는다라는 거예요. 눈까지 웃는다. 그래서 유재석 씨는 이 눈이 웃을 때 옆으로 가늘고 길어져 버리기 때문에 배려심 있고 또 그런 기질도 있는 거예요. 출안인 사람은 여기 출안이라고 하는데 출안은 잘 좋은 그 기질이 좋은데 쓰면은 웃기고 재미있고 창의적이고 오히려 호감도를 높일 수가 있는데 말을 못 참아서 말을 함부로 하고 안 해도 될 말을 하고 남을 비방하고 이런데 그 기질을 쓰는 사람도 많아요. 그건 눈동자가 키워나오면 언어 영역이 발달해서 말을 하고 싶은 충동이 더 강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긴 눈은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깊이 이해한다는 느낌을 주죠. 받아준다는 느낌이 들죠. 눈썹도 내려와서 받아주는 느낌을 들어요. 자기 주장이 안 강해 보이죠.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신중하며 멀리 보는 눈이 되었다. 가늘고 긴 눈, 쌍꺼풀이 없는 분들은 그런 눈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눈이 가늘고 긴 사람들이
멀리 내다보고 남을 배려하고 생각을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죠. 왜 우리 금쪽이 내가 설명할 때 애들이 쌍꺼풀이 없잖아요.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눈 밑 와자미 볼록해 스태미나가 좋고 머리카락 윤기와 함께 눈 밑 스태미나가 좋아서 머리카락과 함께 건강의 바로미터로 본다. 건강의 상징이죠. 눈가 주름이 많다. 근대화 이전의 상황에서는 주름이 많은 걸 뻔한기라고 했다. 눈가 옆에 잔주름이 이렇게 웃음 주름이 많으면 바람기 많다 그러잖아요. 눈웃음 치니까. 하지만 오늘날 얼굴 경영학 측면에서는 눈가 주름이 많으면 정이 많은 사람이다. 눈이 마주칠 때 마음에서 우러나는 웃음을 지으면 눈가에 주름이 생긴다. 눈으로 많이 웃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눈이 큰 사람들이 눈가에 주름이 잘 생깁니다. 저희같이 이제 쌍꺼풀이 없는 사람들은 눈이 가늘고 길기 때문에 주름이 비교적 상대적으로 잘 안 생겨요. 인간미가 있는 따스한 사람이다라고 보는 거죠. 최고의 스타면서도 절대 오만하지 않다며 만나본 사람마다 그의 인품을 칭찬한다고 한다. 드러내지 않고 행한 수많은 기부와 선행은 뒷얘기로 들려온다. 유재석 씨가 기부도 참 많이 해요. 콧대가 우뚝해 자기 위상도 반듯하다. 코가 크면 자존감이 높고 자기 위상이 높은 사람이에요. 반대로 코가 작으면 반대가 되겠죠. 코끝이 뾰족해 빠른 판단을 내놓는다. 누군가 부탁을 들어줄 수 없으면 빨리 거절한다. 코끝이 뾰족해. 요 부분이에요. 코끝이 뾰족하면 말을 돌직구로 하고 그냥 탁탁 집어서 하지 빙빙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코끝이 뾰족한 사람은 어떻게 말을 저렇게 직설적으로 하지? 그 사람은 나쁜 의도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지. 코끝이 둥글둥글한 사람들은 말을 뱅뱅 돌려요. 그래서 이 표현이 진짜 멋지죠. 코끝이 뾰족해 빠른 판단을 내놓는다. 이렇게 표현도 정말 다양하십니다. 우리 주선희 박사님께서는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으면 빨리 거절한다. 이게 돌직구에 빙빙 돌려서 희망 고문을 하지 않는 거죠. 애매모호한 대답으로 희망 고문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매정한 게 아니라 좋은 관계를 유지를 위해서 인정으로 거절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때로는 냉정하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코끝이 살짝 내려와 예술적 감각이 있다. 자주 웃어 양쪽 콧방울이 넓게 퍼졌다. 사람이 까다로워 보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코끝이 뾰족한데 코가 이렇게 들러붙으면 되게 까다로워 보이겠죠. 뾰족뾰족하니까요. 그래서 콧볼이 퍼져서 까다로워 보이지는 않는다. 코끝이 뾰족한데 비해서. 갸름한 얼굴인데 광대뼈인 광골이 유난히 둥글고 잘 발달했다. 30대 운기도 좋았지만 광골 운기가 해당하는 40대 중반의 절정에 이르렀다. 46, 47. 대상의 행렬은 멈출 줄 모르고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대통령 표창을 받으며 TVN에서 본인의 성을 딴 유퀴즈 언더블럭이라는 프로그램도 시작했다. 그의 행운이 이렇듯 그칠 줄 모르는 데는 무한 노력과 웃는 표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늘 하는 말이 유재석 씨는 목형이기 때문에 자 말년이 관상으로 보면 힘들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말년으로 접어 들어갔는데 계속 그 탄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계속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고에 웃음 서비스를 계속 주변 사람들한테 해주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들이 몰리고 이 큰 코를 막아준다. 바람이 불어도 바람막이를 다 해주는 것이다. 귀는 가운데 연골이 튀어나와 튀는 기질이 있다. 여러분 귀를 한번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연골이 튀어나온 사람들은 튀는 기질이 있다. 독창적인 것,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시대에 잘 맞는 상이다. 연예인들이 튀어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코 밑 반대로 연골이 안 튀어나오고 싹 말리면은 말 잘 듣는 귀죠. 남의 귀에 잘 이렇게 자기 개성을 드러내려고 하지는 않죠. 코 밑 인중이 널찍하고 길다.
하지만 코끝이 내려와 인중을 살짝 잠식해서 인상대로라면 50대 초반이 힘들다. 자, 코 밑에 인중이 51, 52, 53, 54, 55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코끝이 내려오면 50대 초반 1, 2 요때는 뭐 이렇게 표면으로 드러나지는 않았겠지만 조금 힘들지 않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힘들어야 한다. 그런데 상을 이기는 것은 찰색이다. 힘들어도 내가 그거로 인해서 힘들어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버릴 건 버리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이러면 사람이 얼굴에 찰색이 드러나지 않아요. 찰색은 몸과 정신의 건강을 보여주는 얼굴 색이다. 자기 몸과 정신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다. 항상 마음 관리가 잘 되는 사람이라서 얼굴의 색이 늘 좋아요. 그 유튜브나 이렇게 보면 남 욕하고 험담하고 남의 흠을 잡으려고 막 뛰어다니는 유튜버들 있죠. 얼굴 찰색 엉망입니다. 울긋불긋 시커먼 뭐 전박이도 아니고 우리가 봤을 때는 얼굴 찰색이 엉망이에요. 나쁜 마음을 먹고 남의 나쁜 점을 캐는 거지만 결국은 자기들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좋은 마음은 들어있지 않다라는 게 얼굴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마음 관리를 잘하는 거죠. 유재석의 얼굴 특징으로 흔히 거론되는 것은 튀어나온 입이다. 입이 커서 대범하다. 입이 크면 대범하고 통이 크고 입이 작으면 좀 소심하고 잇몸이 보이는 파안대소를 그냥 막 입을 벌려서 크게 웃는 걸 보면 정말 솔직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속을 다 보여주기 때문에 갈매기 입술이라면 언변이 뛰어나다. 제가 갈매기 입술은 누차 얘기했지만 말을 잘하려고 입술에 힘이 좋기 때문에 갈매기 모양이 된다. 치아가 가지런하지 않고 돌출해 입이 튀어나 보인다. 그러니까 유재석 씨는 입이 돌출됐고 치아도 울퉁불퉁하니까 입이 돌출돼서 어릴 때부터 말을 하는 걸 정말 좋아했다. 울퉁불퉁한 치아는 이를 악물고 살아온 세월이 있음을 의미한다. 치아가 울퉁불퉁하다. 어릴 때 이를 어금니를 물고 이렇게 좀 버티는 시간, 부모님한테 사랑을 골고루 받았다면 좀 그런 시간은 치아가 좀 고르겠죠. 온 얼굴로 웃는 밝은 웃음이 미운 치아를 가려준다. 앞니가 큼직해 자기 주장이 강한 편이지만 내려간 눈썹이 주장을 눌러준다. 견치가 있어 뾰족한 송곳니가 있어 무슨 일이든 마음먹으면 끝장을 한 번 물면 안 놔준다. 송곳니가 뺨에 미소선 부분에 주름이 여럿 있다. 범령선 옆에 주름이 여러 개 있다. 이건 직업선이라고도 해요. 여러 개 있다. 그러니까 개그맨이면서 MC라는 두 가지 직업의 위에도 드러내지 않지만 다른 일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직업선이 뚜렷해서 한 줄씩만 있으면 그러니까 한움을 파겠지만 여러 주름이 보인다라는 그런 말씀이네요. 그래서 다른 일도 생각하지 않고 있지 않겠느냐. 법령이 뚜렷하지 않아 소년의 마음으로 산다. 팔자주름이 좀 흐릿하면 없으면 팔자주름이 없는 사람은 어른인데도 순수하다. 소녀 같다. 그런 의미고요. 이런 희미한 법령을 가지면 지금 하는 일이 좋아서 재밌어서 하는 것일 뿐 내 운명의 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자, 멋진 설명입니다. 측면에서 보면 얼굴형은 볼록렌즈다. 측면 볼록형이라고 말씀드렸죠. 공부처럼 부지런히 쉬지 않고 굴러가는 인생을 산다. 공부처럼 아니고 공처럼.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아파. 그거 무슨 말이지? 공처럼 부지런히 쉬지 않고 굴러가는 인생을 산다. 예, 그러니까 옆에 측면에서 볼록한 사람은 달리기 바람의 저항도 덜 받고 달리기도 먼저 해야 되고 앞서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막 뛰어가다 보면 챙기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만 실수도 때론 나올 수 있지만 뒤끝 없고요. 적극적인 사람들입니다. 큰 재산과 건강, 행복한 가정이 있으니 지금처럼 좋은 찰색을 유지한다면 말년은 걱정 없다. 자,
목형인데도 말년은 걱정 없다 했습니다. 요즘 그게 관상과 다른 게 이런 거예요. 목형이지만 관상으로 보면 목형은 이제 특이 결함하니까 말년이 안 좋다 이렇게 나오지만 인상학은 설명이 또 해석이 다릅니다. 목형이라도 이렇게 탄력을 유지하고 찰색을 유지하면 말년까지 유지가 된다. 건강한 운이 좋은 운이 유지가 된다고 보는 거죠. 다만 더 안정된 말년을 위해서는 뺨살이 빠지지 않게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한다. 뺨에 살이 빠지는 것은 고민하고 잠 못 자고 음식 잘못 먹고 하면 뺨에 살이 빠지는 거잖아요. 지금처럼 일을 즐기고 사람들에게 많은 웃음을 선사하되 갑옷을 벗어 던지고 마음의 평화를 누려야 뺨에 탄력이 생긴다. 갑옷을 벗어 던지고 너무 전투적으로 살지 말라는 의미로 듣기네요. 예.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 정말 유재석 씨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저분은 저 개인적인 일을 여유를 어떻게 부리는 걸 잘 못 보지 않나요? 너무 바쁜 사람이라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재선을 넘어 혼신의 노력으로 데뷔 33년 넘게 무적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윤우님. 통통한 탄력 있는 뺨으로 바꿀 그의 인상을 떠올리기만 해도 밝은 기운이 뻗친다. 그러니까 유재석 씨는 딴 게 없고 말년에는 이 볼살이 빠지면 안 돼요. 저도 이제 탄력이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유재석 씨가 탄력이 떨어지면 안 된다. 근데 볼살이 빠지는 것은 또 탄력이 떨어지고 또 살이 빠지고 얼굴이 고민에 빠진다. 예. 볼살은 말년에 볼살이 통통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 오늘 내용을 인상학 내용을 제가 이제 리뷰를 하면서 다시 이제 조금 글로 다 표현하지 못한 우리 스승님께서 글로 다 표현하지 못한 걸 제가 또 말로서 또 설명을 좀 더 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다시 노트를 가져와서 받아 적어서 예, 좋은 내용들이 알찬 내용들이 여기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얼굴 읽어주는 남자 관우쌤이었습니다. 오늘은 유재석 인상읽기 칼럼을 리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